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일본 애니메이션들에 등장하는 폭발 장면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원자폭탄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원자폭탄이 일본 애니메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안녕하세요, 대형 팬더 정크입니다. 앞서 말했듯 오늘 주제는 원폭과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운 주제이고 역사적인 여러 사실들과 논평을 다 들려드리기에는 제 가방끈이 짧아서 역사 유튜버들이나 역사 강사님들처럼 잘 설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허나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라 준비해왔으니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의 리틀보이, 8월 9일 나가사키의 팬맨이라 불리는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을 항복하고 종전과 함께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허나 이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무고한 일반인을 희생시킨 최악의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전쟁을 끝낼 최후의 수단이었다. 라고 말이죠. 단편적인 예로 직접 이 원폭을 떨어뜨리고 히로시마 상공에서 버섯구름을 찍은 해롤드 에그뉴 박사가 2005년에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원폭 피해자들이 그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하자 에그뉴 박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내보이면서도 진주만 사건을 언급하며 일본이 먼저 시작한 일이기에 자신은 절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렇게 원자폭탄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이 있지만 확실한 사실이 하나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을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피해간 몇몇 전후 처리와 1950년 6월 25일, 즉 6.25 전쟁을 기점으로 국력을 빠르게 회복하게 되면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원폭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작품은 1973년 연재하고 1983년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맨발의 겐이라는 작품일 겁니다. 맨발의 겐이라는 작품은 만화책은 물론 애니메이션도 전쟁과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원폭에 대한 묘사를 소년 만화임에도 현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맨발의 겐도 충분히 좋은 작품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더 전부터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의뢰, 음악이나 영화, 문학 쪽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죠. 원폭 이후도 마찬가지라서 일본 문학에서는 원자폭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식, 전쟁에 대한 허무감, 평화기원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 이른바 원폭 문학이 등장하게 되고 영화 쪽은 핵무기에 대한 공포심을 잘 반영한 1954년 고지라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만화 쪽에서는 전설 그 자체인 데즈카 오사무가 전쟁 후에 작가로 데뷔했으며 그가 데뷔 초 다룬 SF 작품들은 원폭과 전쟁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종전 때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을 꿈꿔왔고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최초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철한 아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아톰은 그 이름부터 여러모로 핵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는 패전으로부터 그리고 원폭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덕분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계기를 주었다고도 평하죠. 물론 그게 데즈카 오사무의 의도는 아니었지만요. 1956년부터 66년에 연재한 요코야마 미츠테로의 철인 18호도 원폭의 영향이 강한데 일전에 대형 팬더 철인 18호 총정리 영상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철인 28호 자체가 원자폭탄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이 원자폭탄도 맨해튼 프로젝트의 28번째 성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철인 18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특히 2004년에 만들어진 이마가와 야스히로 감독의 리메이크판을 보시면 일본이 만든 전쟁 병기를 둘러싼 갈등과 가네다 쇼타로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가 철인을 평화로운 일에 쓰려고 하는 모습은 전후 세대가 그리는 일종의 판타지를 잘 반영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전쟁으로 인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학생이 되던 60년대 말
일본은 또 다른 성장통으로 일명 전공투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운동과 마주하게 되지만 이 시위운동은 결과적으로 프랑스 68혁명과 같이 정치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일자리를 잃은 좌익 성향의 인물들은 당시 출신에 상관없이 일손이 필요했던 애니메이션계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이후 만들어지는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는 이러한 좌익적인 성향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78년 제작된 토미노 요시유키의 기동전사 건담의 경우 단순한 로봇물이 아니라 태평양 전쟁을 모티브로 전쟁에 대한 회의와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과 전쟁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 나아가 인종 간의 갈등을 잘 그리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1982년 만화 연재를 시작하여 1988년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면서 레전드로 남은 오토모 카즈히로의 아키라에서 보여주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에는 1028호 패러디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원폭에 대한 강한 이미지와 전쟁 이후 고도의 성장에 찌든 어른들, 그리고 실패한 전공투 세대에 대한 재해석의 결과물이 아닐까 하고요. 국내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오시마모루의 인랑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 있으며 지브리 작품인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도 전공투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화처럼 풀어낸 수작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전후 세대가 남긴 애니메이션 속 메시지는 90년대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통해 어렴풋이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21세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앞서 말한 작품들의 이미지는 가져오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도 점차 전공투 세대의 은퇴를 비롯하여 오타쿠들의 개인주의와 취향의 영향을 받아 변해온 것이죠. 그나마 최근 작품들 중에서 2014년 노이타미나로 방송된 와타나베 신이치로 감독의 잔향의 테러는 작품의 배경에 이러한 내용을 숨겨 전쟁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었고 2007년 연재한 만화 원작을 기반으로 2016년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제작된 이 세상 한 구석에 같은 경우 일상물과 같았던 작품 후반 히로시마 원폭을 다루며 일본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에는 원작에 있던 대사가 다 반영되지 않아서 그 주제의식이 덜하다는 평도 있지만 그나마 최근에 이러한 주제의식을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나 싶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원폭 후 피어난 버섯구름처럼 일본 애니메이션은 원폭을 계기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나 내홍은 일본 애니메이션 그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속 폭발 장면이 여전히 이 원폭의 이미지를 차용하고 있는 이유 역시 그들의 퍼스트 임팩트는 누가 뭐래도 이 원폭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이런 원폭과 관련된 잔재들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정크였습니다. ADBC